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와, 진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까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너무 궁금하고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는 체질별 학습법인데요. 오늘 어떤 분하고 함께 하시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한빈 대표 원장님이신데요. 서대문 함소와 한의원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다양한 이력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원장님 직접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함소와 대표원장 김한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 그 소개가 짧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정말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 경희대학 한의과대학을 졸업하셨죠.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또 전기공학부도 졸업을 하셨고요. 한국영재연구소에서 초등학교 으악! 이거 중요해요.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셨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치동 논술학원에서 서울대 수리 논술을 강의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니, 한의사 선생님인데 네. 너무 다방면에 활동을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과학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공대 쪽으로 진학을 했다가 네. 이제 졸업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의대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학비 때문에도 그렇고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네.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과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의대에 들어와서 이제 체질 의학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르친 애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네.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네.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나랑 같은 체질의 아이를 가르쳤을 때는 성적이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마다 아이들마다 네. 학생마다 조금씩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체질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강의까지 하게 됐네요. 지금 안현진님께서 끝판왕이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이채윤님께서도 멋지시다 라고 해주시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채윤님께서는요. 양세호랑 비슷하게 하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칭찬 맞죠? 자, 네, 맞아요. 네. 귀여우시다는 네. 느낌. 네. 자, 그런데요. 진짜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원장님께서는요, 직접 한의학을 공부하시면서 체질별도 공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과외를 하면서. 이게 체질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를 직접 몸소 느끼시면서 이런 강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귀에 그렇죠. 또 쏙쏙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체질들을 보면은요,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있잖아요. 네네. 그 순서대로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사랑하주님께서는요, 아니 체질에 따라 학습법을 달리하면 정말로 명문대에 진학을 하거나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체질별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럼 일단, 소음인. 네, 소음인. 가볼까요? 소음인부터 이제 음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일단은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네. 왼쪽에 있는 저 네. 아이 모습이 이제 소음인의 좀 말랐어요. 예, 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저 아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안 먹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말수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얼굴은 조금 하얗고 네. 힘도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소화력은 좀 약하고요. 땀도 많지 않아요. 이제 약간 좀 조용조용하고 말이 네. 많은 대신에 오히려 생각이 많은 네, 그런 아이. 친구는 많지 않을 것 같죠? 예. 네, 그런 느낌의 아이를 상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얘네들 소음인을 정리하는 한 단어는 뭐냐면 네. 공부를 할 때 좁고 깊게 네. 공부하는 타입이에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꼭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수학 공식이 있을 때 야 일단 이거는 외워. 왜냐면 문제 푸는데 필요하니까 일단 외우자. 그냥 라고. 외워서 해도 돼. 네, 근데 그거가 스스로 약간 용납이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왜지? 이런 질문들을 항상 이제 궁금해하는 타입의 아이라서 네. 이런 애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공식이다 하면 그걸 증명해줘야 되고 사소한 호기심이라도 어쨌든 해답을 얘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실들은 엄마 아빠들이 네. 야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렇죠. 야, 일단 외워. 야, 그냥 공부나 공식은 해. 외우면 돼.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약간 무시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한테도 그럴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중을 먹고 큰다.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타입의 아이들입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주는. 그렇죠. 네. 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질문이 많긴 한데요. 음. 얘네들은 더 그거에 깊이. 대한 근본적인, 네, 그렇죠. 깊은 어떤 호기심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아이들이고 네.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원칙주의자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뭐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내가 정한 거는 끝까지 지키는 타입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고지식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고지식하긴 하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규칙을 잘 지켜주니까 좀 편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실 수가 네. 있겠네요. 근데 거꾸로 엄마 아빠가 규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렇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범하는 오류인데 이럴 때는 이래서 혼내놓고선 다음번에는 이러니까 내가 그대로 했는데 왜 또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엄마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그렇죠. 엄마는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훈육을 하면 이런 타입 아이들 항상 뭐야 규칙이 뭐지? 그래서 항상 혼란스러워해요. 네,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한 번 정한 규칙은 끝까지 가져간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좀 공부를 시킨다고 하면은요. 요즘 선행도 많이 하고 네. 뭐 이런데 어떤 식으로 접근이 좋을까요? 선행을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네. 이제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이제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에서는. 근데 얘네들한테는 일단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서는 예습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습, 복습 뭐가 더 중요한가요? 이제 하는데 예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호기심, 그러니까 왜라는 거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중간에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남은 시간 내내 뭐지? 저건 뭐지? 뭐였을까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차라리 내가 예습을 다 해놓고. 그렇죠.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라 이거죠. 그 예습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방학 때만 되면은요, 우리 엄마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다음 학기 거를 예습을 할 것이냐, 복습을 할 것이냐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요럴 때 소민 같은 경우는 예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복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한 번 알면 확실하게 아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복습이라는 게 굳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번 이해가면 그냥 얘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자기 알아서 깊이 팠기 때문에. 모든 구문정님. 소음인이 그런 건 아니고 비교죠. 공부 잘하는 소음이 그렇구나. 네. 우리 아들이 약간 소음인 기질이 있어서 제가 되게 공부 기분 좋게 잘하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소음인이었어요. 자, 지금 보면 구문정님께서 메모 준비 이렇게 하셨고요. 와, 진짜 경험으로 이루어지신 거기 때문에 더 믿을만하다라고 해주고 서정선님께서는 그 체질이 탐이 나신다고. 그렇죠. 왜냐면 깊이 파니까. 근데 남의 떡이 커보여요. 물론 체질마다 강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 훨씬 네. 더 이제 정말 끝판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공부. 이거 진짜 공부에 맞들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소음인이 끝판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공부 잘하는 아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네. 한번 해드리면 네. 얘네들은 소음인들은 네. 일단 소화기 약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닌데 네. 공부 쪽에서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일단은 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대충 하는 게 없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못하면 못 넘어가는 아이들이고요. 네. 얘네들한테 최악의 공부법은 뭐냐면 진도만 빨리 빼는 거. 야, 너 지금 엄마가 빨리빨리 해. 시간 없는데 이따가 엄마랑 나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너 내일 주말에 시간 없어.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지금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 이런 게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예. 그래서 속도를 강요하면 얘네들 항상 탈이 나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 받아주는 네. 그런 선생님들이 제일 존중.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존중, 그러니까 얘 호기심, 왜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대규모 수업에서는 이런 욕구가 충족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소규모 수업이나 아니면 1대1 어떤 티칭 이런 게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체질이 소음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질에 따라서 학원이나 선생님도 고를 수 있는 법이 그럼요. 정해지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음인 알아볼게요. 예, 태음. 어떤 특징이 있나? 태음인 약간 사진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지만 약간 이렇게 살찐? 네, 맞아요. 저를 보시면 어머, 네. 통통한 시인으로 바꿀게요. 네. 네. 저를 보시면 제가 이제 네. 태음인인데 태음인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부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살 잘 찌는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태음인이라고 해요. 태음인 특징은 뭐냐면 일단 네. 살이 찌기 쉽고 땀도 많아요. 땀도 많고 네. 먹는 것도.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흡수하는 능력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당연히 살이 찌는 건데 네.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기억하고 어. 제가 저걸 어디서 배웠지? 저걸 어디서 봤지? 하는 걸 기억한다거나 눈썰미가 좋다거나 네.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단어는 뭐냐면 경험론자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한번 해보는 그냥 욕구가 너무 강한 아이들. 다 해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다 해보고 싶어서 원래는 지금 소민이셨으면은요 과학자가 되셨어요. 그렇겠죠. 과학고등학교를 네. 나오셔가지고 쭉 그냥 과학자가. 근데 지금 막 궁금한 거야 네. 원장님 같은 경우. 정착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싶고 저것도 네. 해보고 싶고 하시니까 태음인. 네, 그죠 맞죠? 맞아요. 아. 태음인이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잘 풀리면 좋은 건데 네네. 네, 이러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건 이제 경계를 해야겠죠. 아, 네. 그래서 이것저것 오지랖 넓게 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떤 그 분야에서 이제 깊이 있게 파는 게 이제 항상 중요한 체질인데 네.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관심 분야가 너무너무 많고요. 네.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느낌이 강하고 네. 오지랖도 넓고요. 예? 그리고 겁도 많아요 대신에. 근데 이제 아까 소음인 겁 많은 그 소음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똑같이 겁이 많긴 한데 네. 소음인이 겁내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얘네들은 자기 관심 분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탄다. 그럴 게 무서워 안 탈래 하면 그냥 안 타요. 그냥 끝이에요. 네. 예, 근데 태음이는 관심 분야가 네. 많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이제 안 타긴 하는데 다른 애들이 타는 거 이제 봐요. 별거 쟤는 아닌데? 안 무서워하네? 진짜 안 무서운 건가? 하다가 그런 것들이 간접 경험이죠. 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나 탈래.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태음인들은 네. 신중하고 겁이 많지만 관찰을 잘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겁이 없어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무모해지기도 하고요. 예. 얘네는 공부 방식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네. 전부 다 친구가 폭이 많겠어요. 그렇죠. 어. 일단은 얘네들은 무조건 다 친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고요. 아까 소음인 애들은 너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니? 그러면 있을 누구요? 거예요. 딱 3명 나와요. 어. 근데 얘네들은 너 누구랑 제일 친하니? 그러면 뭐 그런 게 어디야? 다 친한데? 다 친한데? 그렇죠. 아. 근데 좀 외로울 수는 있겠죠. 아, 피상적으로 그렇구나. 친하기 쉬우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의 공부법은 네. 어떻게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이런 애들은 일단은 아까 소음이는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얘네들은 배려를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거. 네. 적으세요. 배려, 네. 배려. 배려를 먹고 사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일단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기 경험을 때문에 하니까. 주워들은 지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피력하거나 표출할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의 지식들을 꺼내서 조합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말이 좀 느리다는 그러니까 말이 느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얘네한테 야 빨리 말해 빨리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다방면의 지식들이 좀 얇게는 있지만 그걸 조합시키는 시간을 그럼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막 혼낼 때 너 왜 엄마가 하지 말라고 아까 그랬어. 지금 당장 얘기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당장. 다 붙이는 것보다 너 왜 그랬는지 5분 후에 엄마한테 얘기해줘. 오히려 이게 좀 더 잘 먹힐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나도 그러면 화가 좀 가라앉을 것 그렇죠. 같은데 왠지 갔다 오고 그렇죠. 나면 네. 오 거기서 바로 붙으면 계속 당황해서 뒤로 밀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이 과목에 엄마 입장에서 좀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깊게 안 들어가면 또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아까 소음이는요. 오늘은 수학을 하기로 했어. 그럼 수학을 하루 종일 해요.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깊게 파니까. 부럽다. 저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영어 30분 하다가 갑자기 저 책장에 꽂혀 있는 수학 교과서가 갑자기 눈에 밟혀요. 그럼 수학을 또 30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TV를 보다가 또 화장실 갔다가 친구랑 카톡을 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다시 하면 엄마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뭐 하고 있는 한 거야, 과목을 도대체. 30분 이상 못 잡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 겹 하면 돼요. 영어, 수학, TV, 카톡, 영어, 수학, TV, 카톡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좀 앉아가지고 이거 다 하란 말하고 혼내지 말고 그 체질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여러 거 파게 놔둬야겠네요. 그렇죠. 여러 약간은 겹으로? 얘네들은 좀 산만하기가 쉬운 타입이라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 맞아요. 왠지 이러면 공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그 베이비뉴스 TV 카페에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나도 산만했다. 나도 산만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는 댓글을 제가 본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만해도 이렇게 폭을 자주 쌓으면 네.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죠. 네, 한 번에 뭘 깨치는 타입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와 문제풀이를 거쳐야 되는 타입이고 얘네들은 그래서 네. 예습보다는 복습이 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는 한번 경험해 본다는 느낌이 강해서 수업도 그냥 한번 가서 들어보지 뭐 이런 느낌이라서 오늘 뭐 수학 수업을 들으면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래 저런 거 배워야 되는구나. 나중에 시험 볼 때 저런 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와요. 그리고 나서 나 수업 들었으니까 이제 공부 다 했네 라고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리뷰하는 복습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끝나고 방학 때는 지난 학기에 놓쳤던 거를 복습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는 그걸 토대로 뭔가를 더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얘는 복습 위주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정리하면은 문제도 좀 많이 풀어야겠죠. 얘네들은 막 그쵸. 네. 원리를 깨우치기보다 네. 뭐 문제를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원리를 찾는 타입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귀납적으로 풀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네. 폭넓게 공부하는 거, 네. 그다음에 경험하는 거 중요하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들. 그다음에 네. 이제 복습 중요하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최악은 뭐냐면요. 인터넷 강의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그냥 멍하니 보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자기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쵸? 거겠네.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40분 강의 듣고 엄마 나 뭐 일단은 다 했어.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겁니다. 아까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음인 지가 돌려서 다 그렇죠. 찾겠네요. 돌려서 이거 이해 안 가. 뭐지 찾아보고 해서 그러니까 얘는 40분 강의를 듣는데 3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태음이는 40분 강의를 들으면 40분이 걸려요. 참 우리 아이는 소음인인데 태음인 행동을 하고 있네요. 참 답답합니다. 네, 지금 김민주님께서요. 산만하다고 다 공부 못하는 건 아니었군요. 복습 중요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미연님도 산만해도 시간. 김미연님 복습. 네, 맞습니다. 소음이는 예습, 그다음 태음이는 복습. 이영님께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는 이제 재밌는 이제 체제로 넘어가는데요. 소양인이에요. 앞에서 본 그 두 타입은 다 음인, 태음인, 그다음 소음인이었는데 이제 양인으로 넘어가거든요. 양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사진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소양인은 저기 날렵해요, 날렵해. 그죠? 몸짱처럼 보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제 어깨가 발달돼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얘네들 특징은 소화력은 매우 좋아요. 밥도 잘 먹고 활동적이고 그렇긴 한데 얘네들의 특징은 정리를 한 단어로 하면 호불호가 확실한 기분파 정도. 그러니까 음인들은 이렇게 막 기분을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 뭐 괜찮아. 뭐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약간 배려하는 느낌이 있고 그런데 양인들은 나 저거 좋아. 야 나 싫어. 이게 딱 확실한 아이들. 나의 감정 표현도 확실하고 솔직하고 대신 남의 기분 파악도 아주 잘하는 그런 사교적인 스타일. 그렇죠. 약간 외향적인. 네, 외향적인. 네, 약간 야 이렇게 해서 앞에서 이끄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약간 소양인 느낌이 좀 강한 아이들이고. 제가 소양인인데 배만 나왔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네, 네. 그쵸? 네, 원장님. 제가 이런 실수를. 네, 원장님. 소양인의 특성.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감정 표현이 확실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는데 장점은 뭐냐면 뒤끝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음인 두 타입들은 약간 기억력이 좋으면서 뒤끝도 있어서 싸움을 하면 예를 들어 부부 싸움을 하면 한 3년 전 일을 꺼내는 거죠. 옛날에 네가 그때 그런 말 나한테 했었던 거 기억이 안 나? 그렇죠. 그럼 소양인 남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런 말 했었다고? 왜냐하면 얘는 확 쏟아붓고 잊어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소양인 이제 그런 타입이고요. 대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에너제틱한 체질이기 때문에 집중력도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예습, 복습 다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딱 수업 시간 자체에 집중하면 웬만큼은 해결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내용이 아주 어렵지만 않다면. 그래서 왜냐하면 복습하기엔 수업 시간 너무 집중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기 바쁘고 예습하다 보면 예습하느라 진 빠져서 수업 시간에 피곤하고 약간 이런 타입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집에서 막 공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진짜 집중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제가 너무 부러워했던 체질이에요. 왜냐면 나는 수업 듣고 와서 집에서 막 그거를 또 봐야 되는데 전 태음인이니까 소양인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막 놀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막 어젯밤에 무슨 드라마 봤다고. 그게 진짜 있구나. 성적 능력 잘 나와요. 우리 원장님 노력하셨군요.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백조 밑에서 다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태음이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군요. 와 지금 집중력이 좋은 소음인, 소양인. 소양인은 일단은 빠르기가 이제 중요한 아이들인데요. 얘네 핵심 키워드인데 얘네는 약간 그 결과를 중시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찍어서 문제를 맞았다. 그러면 그냥 마냥 좋아요. 얘네들은. 그냥 난 100점.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찍어서 맞아 100점이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내 실제 점수는 난 80점이야. 난 더 노력해야 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애라서 네. 얘네들은 뭐 공식을 그냥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냥 야 일단 외워 이런 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아이들이고 그래서 얘네 특징은 중요한 거예요. 얘네 애정을 먹고 살아요. 애정요? 왜요? 집중 잘하는 애다. 아! 그럼 칭찬해줘야 되는 그렇죠. 건가? 네.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정 기복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감정 표현에 솔직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당근 채찍 중에 당근이 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아, 워낙에 기분이 이제 네. 감정적으로 이렇게 치우칠 때 많으니까 아유, 잘했어. 노력해줘서 고마움. 이런 게 이제 그렇죠. 가장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인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이거밖에 못해?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살 긁으면 승부욕이 그 발동이 돼서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양이는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에이씨, 안 해. 안 해. 기분파. 이게 기분파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제 어머님들 이제 듣고 계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재밌어. 집안이 완전 분위기가 완전히 네. 이상해요. 네. 그러면 소음인 태음이는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까 나도 공부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소양이는 에이씨 집안 꼴도 이 모양인데 나도 내가 공부해서 뭐해. 이렇게 되는 기분파예요. 아, 그리고 남편하고 싸웠을 때도 이러면 되겠다. 이 소양이는 같은 경우 남편한테 네. 그냥 아까 그 미안해 이렇게 먼저 사과해 주는 그렇죠. 게 아니라 속이 편해지는 거네요.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게 소양이에요. 의미들이 재밌어. 뒤끝이 있어서 네. 정말로 그 미안하다는 말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애정을 먹고 네, 자라고 애정을 먹고. 얘네들은 네. 선생님이 질문 잘 받아주는 선생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기분 잘 맞춰주는. 네. 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수 있는 네. 그런 선생님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네. 얘네들 왜 우리 수포자라고 그러죠. 수학 포기한 네. 애들. 이제 그런 애들 보면 너 왜 수학을 포기했니? 라고 네. 하면 이제 소음인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소양이는 기분파라서 얘네 수학 포기한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 너무 이상했어요. 이런 거. 정말 기분파네요. 태음인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얘는 그냥 그때가 너무 싫어서 그냥 그 뒤로 이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만큼 선생님의 중요성. 선생님이 중요하네요. 네. 야, 이게 그냥 본인의 그런 건강 체질뿐만 아니라 공부 스타일,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스타일까지 잡히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지금 정리는 이제 더 한번 네, 해야 정리 되겠죠. 한번 네. 해보면 네. 얘네들은 일단은 체력 소모가 심해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얘는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게 가장 확실한. 태음인 저 같은 태음인은 엄마가 옆에서 보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놀다가 저 뭐 하는 거지? 차라리 뭘 집중해서 좀 하지. 아유 답답해 이런 경우인데 소양이는 그거는 확실해요. 놀 때 놀고 그리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습성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동구리님께서요, 가족 성향을 알고 배워갑니다라고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소정의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리님. 네. 자,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양인이 남았나요? 태양인이 남았죠. 태양인. 태양인 네, 한번 태양인. 볼까요? 태양인은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네네. 뭔가 이제 이렇게 무서운 표정이죠. 네, 그 뭐라고 되어 카리스마 있냐면-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카리스마 맞아요. 맞아요? 카리스마도 있고요. 네네. 이제 다 깨우치셨군요. 네, 태양에는 카리스마가 네. 있고요. 네. 머리가 제일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머리 크기만 보면 뭐 저도 태양인 같겠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네, 태양인 아니죠. 태양이고요. 네. 지금 보면요, 원장님. 네. 태양인 하시기 이전에 그 서찬 앤 서한맘님께서요. 체질 요거 조금 이따 갈게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태양인 먼저 네, 정리 태양인 좀 계속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태양인은 전 네. 국민의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는 쉽게 마주치긴 힘든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관력이 강해요. 그래서 한 번 보고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태음인, 저 같은 태음인은 일단 경험. 해봐요. 네, 일단 해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거는 뭘 해보냐? 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이런 느낌인데 얘네들은 그냥 남들보다 느낌, 촉! 그쵸 촉이. 촉! 네, 나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 같은데 다 아는 거 달인이 같아요. 되셨네요. 네, 촉, 그래서 촉. 왜 약간 일반 중생들이 어. 평지에서 헤매고 있는데 얘네는 약간 높은 망로에 위에서 아휴 다들 해봐야 하나? 딱 보면 보이는 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네.
약간 말을 하는데 직관력이 있는 네, 그런 타입의 아이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학교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천재과일 수도 있겠죠. 아 진짜 잘- 천재과일 수도 잘 있고. 풀리면, 네. 잘 안 풀리면 어. 뭐 있죠. 약간 돌, 땡땡 뭐 그렇게 될 그런 수도 느낌일 있는 수도 거.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얘의 특이한 세계를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럼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얘네들은 근데 특징이 뭐냐면 네. 그냥 큰 줄기는 되게 잘 잡아요. 직관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디테일한 걸 놓치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덤벙대서 뭐 문제를 틀린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대학인도 부럽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 귀에 쏙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인 것 같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는요. 체질 개선을 그러면 우리가 4가지 타입별로 체질을 배웠는데 서찬엔 서한맘님께서요. 카페에 체질은 그럼 타고난 것인데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어렸을 때 좀 잡아주면 바꿀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나요? 뭐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근데 네. 기본적으로 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체질은 네. 기본적인 체질은 바뀌진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건강하지 못한 태음인을 예로 들면 건강하지 못한 태음인에서 건강한 태음인으로 이제 어떤 뭐 치료를 통해서 만들 수는 있겠으나 태음인이 갑자기 소양인으로 짠 하고 변신하는 경우는 없고 대신 이제 뭐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태음인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렇죠. 소양인의 장점 혹은 뭐 이런 것들 내가 취해서 내 것으로 체화하고 학습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엔 쟤는 뭔가 태음인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소양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에 가면 본성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본성의 체질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남편이 어디 바뀌셨어요? 안 바뀌잖아요, 성격. 안 바뀌셨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질들의 그것들은 우리가 좀 가르쳐야 하되 바뀌지는 그렇죠.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솔솔손님께서는요, 아이에 대한 체질과 기질 같이 봐야 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기질은 약간 성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체질과 기질. 그렇죠. 네. 일단 체질은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크게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네. 우리가 뭐 기질 이걸 만약에 성격의 측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네. 사실은 후천적인 것들도 많이 작용하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뭐 예를 들면 쌍둥이가 네. 한 명은 되게 아주 친구들 잘 사귀었고 한 명은 되게 왕따를 당했다거나 그러면 성격이 둘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바뀐 환경, 성격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체질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가릴 수는 있겠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체질은 변하지 않는데 네.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해서 보통은 성격이 많이 형성되는 시기가 사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약간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와, 강민희님께서 체질과 기질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글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박현아님께서 안 바뀌는군요. 라고도 해주셨고, 김나래님, 단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지만, 네,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와,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는 체질별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귀에 쏙 들어오시죠?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그 진료실에서 많은 질문을 받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네. 근데 사실 예전에 공부법들이 많았잖아요. 뭐 시대별로 유행했던 공부법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는 그냥 문법 네. 그랬죠. 단어를 그냥 계속 외워라. 그러다가 뭐 회화가 중요해질 때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라,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라 이런 건 있었지만 사실 네. 그 과목을 공부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인데 아이들의 차이에 맞게 그 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네. 그런 논의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시킬까라기보다는 네. 얘에 맞는 방법이 뭘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체질이 같으면 네.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해서 괜찮게 효과를 봤던 방법을 기억이 아이한테 나죠. 그대로 쉽게 말해 이식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예를 들면 소양인 엄마가 내 공부 방식을 소음인 아이한테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데 근데 아이는 아직은 스스로 공부법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러면 공부에 흥미를 잃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추려면 내 아이의 체질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맞는 맞춤식 공부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까 방혜인님께서요, 원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딱이신데요.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체질 학습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다음 주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김명희 노무사님을 모시고요. 육아휴직 궁금증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다음에 또 네. 기회 되면 만나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맘스 리뷰로 아니군요. 프레스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